자, 이제 마지막 인용구 들어갈 건데요. 이제 인용구란 건 필자의 의견이 권위를 더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자의 의견에 뭐가 더해진 거? 권위가 더해진 거. 내가 말하면 약발이 좀 떨어지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가지고 온 거고, 하나 주의할 건 이런 거야. 잠깐 이거 좀 보자. 하나 주의할 건 인용구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인용한 대상과, 자, 인용구는 다시 한번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인용한 대상과 인용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질 건 오직 뭐뿐이야? 누가 그 말 했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인용한 뭐만 조심하면 돼?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 주의하실 건, 인용을 해놓고 뒤에서 이거 바로 추가하세요. 뒤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어? 역접 반박할 수도 있어요. 인용을 해놓고. 지가 인용해놓고 근데 내 생각은 안 그래, 이런 경우도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의하도록. 그래서 인용구가 나왔으니까 정답 몇 번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 뒤에 뭐가 있지는 않는지, 역접, 대조, 반박 장치가 있지는 않는지는 주의하도록.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끝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MRS 교재에는 기본 패턴들 위주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특별히 꼬고난 문제는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후속 교재 뭐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뭐 이렇게 역접하고 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될 겁니다. 주어되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 인용구 기본 문장들은 바로 넘어가고요.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49번. 뭐 물어봤니 얘들아? 요지 물어봤어요. 맞지? 요지니까 필자의 의견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어딜 먼저 읽어야 되겠다? 후반부 두어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이게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인데 연결사 뭐가 보이니? 반면에가 보이고요. 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봐봐. 자, 용서를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를 보면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건 지금 실험군과 대조군. 생각해봐. 반면에 용서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이라고 했으면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겠니? 그렇지. 용서를 한 사람들 얘기가 나왔겠지. 그럼 잠깐 여기 좀 봐봐. 이 한 문장으로 이런 구조가 파악이 된다고요. 이 글은 이것도 바로 체크하세요. 여러 차례 했던 거니까. 실험, 조사, 연구에 해당되는 글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패턴은 실험한 배경 정도가 나오면서 실험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실험은 보통 무슨 군으로 나누죠? 실험군과 얘기해봐. 대조군으로 나누어지고, 친절한 글 같은 경우는 실험한 결과와 또 시사점까지 나오는데 이 글은 친절한 글이 아니었어. 니네도 보면 느껴지겠지만 반면에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그냥 무슨 내용 나고 끝난 거야. 실험군 대조군 나고 끝낸 거야. 그냥 실험 결과나 시사점이 그냥 깨끗하게 뭐 됐어? 스킵됐고 이거 보고 네가 판단해 이런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글도 있지. 되니? 그러면 실험군 대조군 보시고 실험군 대조군의 변수만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만 잡으면 돼? 변수. 아, 뭐가 포인트구나. 뭐가 하나 다른 거구나. 이것만 잘 잡으시면 실험 결과가 보입니다. 되니? 되니? 그럼 봐. 다시 돌아와서. 자, 용서를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래? have a higher incidence, 더 높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았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심장 혈관계 질환인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cardiac이란 말이 들어가면 의학적 용어로 심장과 관련된 거예요. 혹시 우리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CPR 할 때 C도 cardiac에서 나온다네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알아는 두세요. cardiac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다? 심장과 관련된 거다. 참고적으로 P는 pulmonary의 줄임말이고 이건 폐와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Re는 resuscitation의 줄임말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영어로 CPR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보통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시간에 자거나 하잖아. 알아두세요. 생명을 하나 살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병에 더 많이 걸렸다고요. 그거 안 보고 얘기해봐. 어떤 사람들은 병에 덜 걸렸을까? 그렇지. 용서를 한 사람들은 병에 덜 걸렸겠지. 이거 가지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영어펜 쳐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문장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뒤에서 이건 문장 좀 잡아드릴게요. 뒷페이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상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걸 상상한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대. 어디에서? 혈압에서. 혈압 막 으윽 하면서 오르고요. 네가 이러면서 화내면서 더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됐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조사 연구에 정확히 얘기하면 대조군이지.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선택지 한번 가볼까 체크해 주시고요. 선택지 한번 가보면 정답 찾을 수 있겠지? 당연히 정답 뭐가 되는 거야? 용서를 반대급부로 예상할 수 있겠지?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화와 몸이 건강이 찾아온다. 고기 들어봐. 라고 결론이 나오면 친절한 글. 알겠지? 근데 라고 결론을 안 내리더라도 우리는 무슨 군만 보고도 실험군, 대조군만 보고도 이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건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실험조사 연구를 가지고 온 무슨 구라고요? 인용구를 바탕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됐죠? 뒷페이지 넘겨서 거기 들어봐. 제가 이제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잠깐 얘기하다만 친구 얘기를 좀 해줄 건데요. 여러분도 거기 들어봐. 이 문제 여기는 뭐 표시된 건 지금 컴마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컴마 위치 이건 잡고 가자. 해석 뭐라고 해?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죠. 무슨 얘기를 하려 거냐면요. 잠깐 이제 앞에 좀 봐봐. 이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요? 어렵지 않잖아. 주어는 누구야? people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 문장의 동사 잡아봐. 아는 수식하는 애잖아. 관계되면서 떴으니까. 이건 했잖아. 동사 어디 있어? 띠리디리리띠. 이거면 여기 위치가 떴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문장인 거고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어디 있냐고.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report가 동사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니네가 이걸 왜 동사로 못 잡았니? 이유는 뻔하죠. 니네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리포트는 뭐라고 알고 있어? 명사, 리포트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지? 네가 뭐로도 쓰인다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잠깐 나 좀 봐봐.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위험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IQ를 기준으로 말을 해주면요. 제 친구놈 중에 의사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딱 한 명 있거든. 그리 친하진 않지만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볼까 말까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인턴 시절에 해줬던 얘기인데 마음이 굉장히 와닿아요. 의사들끼리 그 우스갯소리로 IQ로 구분한대요. 환자들을. IQ 30이다. IQ 뭐 120이다. IQ 200이다. 이런 식으로. 30짜리 환자는요. 의사를 신으로 알고 간호사는 거의 천사급으로 알아요. 그럼 하라는 대로 굉장히 잘 알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바보같이. IQ 200짜리 환자들은요. 진짜 그냥 의사야. 무슨 약 처방해주면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지? 근데 IQ 120짜리 환자들은요. 어디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들어가지고는 왔어요. 근데 어때? 실질적으로는 헛똑똑이들이요. 병원 누가 가장 빨리 나올까? IQ 30짜리 환자들이 가장 빨리 나왔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학생도 똑같은 거야. 맞아. IQ 200짜리 학생이 있어. 하나를 갖추면 1000을 아는. 30짜리 아이들도 있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요. 선생님 제가 인강에서 봤는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봤는데요. 영어는 누가 잘하고 수학은 누가 잘하고 뭐 무슨 책은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좋고 논술은 누가 잘하고 뭐가 잘하고 그거 보면 그런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게 없어. 다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끝까지 해낸 적이 없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내가 뭘 가르쳐주면 에이 뭐 아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잠깐 얘기한 K군이요. 자, 카메라가 켜졌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K군이라고 해줄게요. 이 친구를 제가 M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재수반에서 만났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왔기 때문에 나이가 꽤 됐겠죠? 23, 4?
그지? 그래서 막 그 전역한 티가 나. 뭐 대답을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러고 좀 여자애들이 딱 싫은 캐릭터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맨 앞에 딱 이 자리에 이렇게 웅크리 등치도 크거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이제 처음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막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쓱 봤더니 정말 내 눈을 의심했어요. 스튜던트를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열심히 외우고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수능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거라 이 연초부터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의심하고 얘는 지금 내 수업을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수업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진짜 내가 이 깔아놓은 시간표대로 다 신청을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말하는 토시 하나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신기록을 세웠어요. 11월에 종강을 하잖아? 그럼 11월 강좌는 재수생이 신청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확히 얘기하면 10월에 종강을 하는 거잖아. 11월에 수능을 보니까. 11월 강좌에 등록을 한 거야. 야, 너 왜 등록했니? 허허허. 이미 수능을 보기 전에 재수 확정. 자기도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제 수업을 3년을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다시 다닌 거지. 스튜던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되지가 않아. 너무 오래 걸려. 하지만 3년을 다녔어요. 목표가 아주 확고한 친구였어요. 한국 외대 말레이시아어학과를 가는 게 목표예요. 이제 그건 왜 가고 싶은지를 개인적인 사유로 말을 안 해줄게요. 이제 그건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결국 들어갔어요. 뭐부터 출발한 친구가? 스튜던트부터 출발한 친구가. 이 친구가 IQ 30처럼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개판 치고 사고 치고 다니던 애입니다. 알겠니? 부모님 속 썩이고요. 전형적으로 말 안 듣고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지금도 이따금씩 연락을 하는데 이제 이 학원으로도 가끔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알겠니? 지금 이제 그 학교 아까 얘기했던 한국외대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제 잠깐 다른 쪽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세요. 어설프게 네가 IQ 200 아닌데 어설프게 120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네가 뭘 한다고. 적어도 이 분야는 내가 너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고민했으니까요. 적어도 내 수업을 듣는다면 하라는 대로 해. IQ 30처럼. 네가 뭘 재고 공부하니? 뭘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아이고 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야. 묵묵히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성적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알겠지? 스튜던트부터 출발한 친구도 한국외대 갔다. 잊지 말아라. 너희는 근데 또 11월에 재등록하고 이러면 안 돼. 선생님 내년에 이러면서 막 11월 강좌 유후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요. 나 리포트 알아 그러고 공부 안 할 때 그런 친구들은 했다고요. 그럼 다시 리포트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저 단어에는 지금 제가 표시했다시피 명사, 동사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더 있죠. 예를 들면 외우라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experience 뜻이 뭐야? 경험도 되고 경험하다도 돼요. change 변화 혹은 잔돈이라는 명사도 되고 무엇을 바꾸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되게 많아요. care 돌봄이란 뜻도 되고 누구누구를 돌보다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명사 동사 뜻이 다 있는 애들이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영어 잘하는 애들은 그냥 알아. 그냥 읽어보면 얘가 알아. 근데 우리는 못하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방법을 꼼수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가 많기 때문에 목적어를 끌고 옵니다. 다시 한번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 단어들이 뒤에 뭘 끌고 오면 목적어를 끌고 오면 일단 의심해라. 뭐로 쓰였을 거다? 동사로 쓰였을 거다. 여기도 봐봐. report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니? ing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경험하는 것을 뭐 한다? 보고한다. 이렇게요. 알겠지? 다시 한번 명사 이거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돼요.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 단어가 뒤에 뭘 끌고 오면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끌고 오면 일단 의심해라. 뭘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간단하게 체크해 놓고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people이 주어였고요. 여기 report가 이게 보도 명사인가 아니면 보고하다 동사인가? 뒤에 ing 나왔네. 동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됐지? 끝. 자,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겁니다. 구조 조금 복잡한 거. 자, 주어는 보이죠? 주어 누구니? people이 주어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 다음에 관계사 떴으니까 일반적으로 몇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머나 또 뭐 떴니 얘들아? 관계사 또 떴지. 그럼 이 정도는 응용해야지. 이번엔 몇 번째 동사가? 세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네요. 이렇게요. 얘가 진짜 동사. 이 정도 응용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잡아내자까지 정리됐습니다. 됐지? 끝. 넘기시고요. 자, 이제 50번. 근데 사실 이제 이 50번 문제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첫 문장 봐봐 얘들아. 과학자들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첫 문장부터 뭘로 출발했니? 인용구로 출발했지. 더군다나 뭐도 보여 얘들아. biggest factors. 최상급까지. 그렇지. 첫 문장에 최상급의 인용구까지. 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형광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보면 뭐 되게 쉬워.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다만 이 정도만 확인하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용으로 출발했지. 뒤에서 뭐 할 수도 있어. 역접 반박할 수도 있죠. 여기를 읽은 다음 이 생각만 하면서 훑어읽기 하시면 돼요. 역접 반박이 있나? 없나? 이해됐어? 간다. 과도한 방목은 자, 단어 하나요? overgrazing 뭐? 과도한 방목. 뭐의 방목? 어디서? 사바나에서. 그것은요.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래. 줄어드는 것에. 뭐가 줄어드는? 그 호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 안에 인과관계까지 형성이 돼 있네. 뭐가 원인이야? 과도한 방목이 원인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 호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대요. 그럼 이게 주제인지 아닌지 그 뒷문장을 봤더니 봐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얘기가 나오니?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 니네가 보기에 이건 뒷받침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뒷받침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도 봐봐. 그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누가 말하는 내용들이야? 누가 말하는 내용들이야? 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지. 딱히 반박이 없죠. 그럼 끝난 거야. 첫 문장이 뭐야? 그래? 주제문. 끝. 사바나에서 너무 방목을 많이 해서 뭐가 줄어들고 있다? 호수가 줄어들고 있다. 딱 하나 조심할 건 이제 무슨 쓰기? 바꿔 쓰기 혹시 있진 않나? 선택지 가보자. 없네. 첫 문장 그대로 번역한 거지. 정답 1번이야. 근데 오답이 왜 많이 가냐? 번역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2번, 3번, 4번, 5번이 다 본문에 조금씩 나온 얘기들이라고요.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주제문 찾아서 문제 풀자. 됐지? 넘어가자. 51번. 빈칸 추론이다. 빈칸의 위치가 어디니? 첫 문장이네. 이거 주제 찾기였으면 쉬웠을 텐데 첫 문장부터 한 연구가 보여준대. 뭐야? 인용구로 출발한 거고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자, 그 다음 요거 조심하자 얘들아. 요거 조심하자. 뜻부터 확인 좀 해보자. depending on 무슨 뜻이 있지? 의존하다 말고 어디에 달려있다 혹은 어디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어. 체크 좀 해라. depending on 어디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한 새로운 연구가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아마도 증가된 위험 속에 있을 거래. 어떤 위험이냐? Getting the disease of the lungs. 무슨 질환?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대. 뭐에 따라서? 준비됐어? 1번. 지금부터 역추론해보자. Where they live.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말고 생각해봐. 어디에 사는지가 답이라면 뒤에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아무거나 던져봐. 자, 그렇지. 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도시 시골이었어. 그 다음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동양 서양. 산, 강.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장소가 나오겠구나. 2번이 답이면요. 언제 태어났냐? 자, 뭐가 떠올라? 언제 태어났냐? 시간, 좋아. 오전, 오후, 또.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나는 90년대, 2000년대, 80년대. 이해됩니까? 세 번째. What sport they like? 이건 바로 나오잖아.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됐지? 네 번째. 뭘 먹냐? 고기. 그치? 배고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괜찮다. 얼마나 건강한지 자신들의 본인이. 할아버지 뚱, 아빠 뚱, 나 뚱, 딸 뚱, 뚱뚱뚱 이러면서
막 뚝이 막 전염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론 근거로 잡아야 될 건 그 뒤인데 뒷문장을 봤더니 이 독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95,000명의 아가들을, 자 참고적으로 인펀트는 뜻이 뭐니? 네, 신생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신생아들이 여기 단어 하나만 추가 좀 할까? 막 걷기 시작하는, 이제 막 사고 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 또래, 마찬가지로 번역은 이제 아이지만 그걸 뭐라 그러지? 걸음마 떼는 아이들을 토들러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랑 마트 가보면 베지밀 시리즈를 보면 단어 외우기 좋아요. 베지밀 시리즈 첫 단계가 뭐겠니? 베지밀? 인펀트. 그렇지. 두 번째 단계 뭐겠니? 베지밀? 그렇지. 토들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맛없습니다. 먹어보세요. 정말 맛없어요. 자, 지워되죠? 다시 돌아와서. 자, 95,000명의 아가들을 5년 동안 추적을 한 거야. 95,000명을. 그럼 잠깐만. 지금 실험조사 연구가 떴지. 그럼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물론 다 읽어도 좋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그렇죠.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지. 근데 나만 보이니? 나만 보여? 생각을 하고 보면 보인다니까? 바로 형광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게 결과잖아 바로. 어처구니 없이 끝난 거야. 뭘 발견했냐? 잘 봐. Those born in the 끝났다. autumn. 언제 태어난 아이들이?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다음 마저 읽어볼게. 거의 30% 이상 아스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대. 또 거기 들어봐. 아스마는 어떤 질병의 한 종류일까요? 폐질환. 그렇지. 그럼 또 생각나는 폐질환 아무거나 얘기해봐. 폐암. 무서운 게 먼저 떠오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천식이란 단어인데 귀여운 거 넘어갈래. 천식 그러려고 그랬더니 폐암이요. 알았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담배를 한 30년 피워가지고, 그지? 좀 그렇잖아. 그래, 애들이 걸릴만한 질병 이게 천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 기관지염. 여기까지 유추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이 폐질환에 더 걸렸대요. 다음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지. 잠깐 넘기지 말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거기 들어봐. 이제 이게 그냥 주제 찾기였어도 여기를 읽는 순간 왜 주제문이었는지 인용구 이외에도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천천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존하면 추운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이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야 돼? 상대적으로 따뜻한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이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야 돼?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깨는 글이니까 주제인 거라고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우리가 태어날 때 아가들은 면역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가 면역 체계가 없어요. 대신 엄마가 가지고 있던 면역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 면역 체계가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는데? 보통 100일이요. 알겠니? 봐, 내가 겨울에 태어났어. 그럼 내 면역 체계가 내년 봄까지 유지는 되는 거지. 그럼 내 면역 체계 끝나고 나면 이제 따뜻한 봄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겠지? 근데 가을에 태어났어. 면역 체계가 없어졌어. 이제 겨울이야. 바로 감기 들어오고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얘기까지 뭐 알았으면 상관없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실험조사 연구의 뭐만으로? 결과만으로 간단하게 끝낸 거예요. 됐지? 자, 뒷페이지 넘어가자. 자, 또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반의어 문제고요. 대충 풀지 말고 정확하게 근거 잡아라. 다시 어휘 문제는 뭐 잡자고? 근거. 거기 들어봐. 답은 알아. 우리가 알아. 아는데 생각해봐. 이거요. 원인 좀 체크해봐. 사바나에서 과도한 방목인데 쌤이 오버란 말은 크게 두 가지 느낌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오버는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은? 뭐 넘어서, 넘어, 위로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그런 뜻이에요. 위로, 너머로. Where's the building? Over there. 할 때 그 오버예요. 됐지? 안 써도 되지? 위로, 넘어. 근데 두 번째. 오버는 무슨 뜻도 있지? Too much요. 제발 좀 잊지 마시라고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부정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때 보통 이제 잘못된 표현을 쓰는데 토하는 거 우리가 오바이트 한다 그러지. 정확히 영어는 vomit이나 throat up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overeat은 뜻이 뭐야? 정확한 뜻이 과식이지. 그렇지. 너희가 많이 하는 거 oversleep. 그렇죠. 너 많이 쳐 자는 거지. 그렇지. 정신 차려봤더니 20시간 지나 있고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여기도 봐. 사바나에서 과도한 방목이 원인이야. 원인이 좋아 나빠? 나쁘지. 그렇지. 그러면 호수가 확
확장이 돼야 되겠니? 호수가 줄어들어야 되겠니? 원인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뒤에 있는 슈링킹이 되는 거고. 단어 하나 추가하자. 줄어들다라는 단어 중에서 좀 더 주의하셔야 할 단어가 이 단어였지. contract. 기억납니까? contract. 우리는 보통 계약하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트랙이라는 어원 자체가 끌다라는 뜻이니까 다 함께 끌어 모아서 쫙 축소하다의 뜻이 있어. 됐지? contract 줄어들다. 슈링크와 마찬가지 뜻이다. 계약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까지 어휘 정리 추가했습니다. 내려가도 되겠지?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그 밑에 건 그냥 혼동 어휘야. 그냥 암기야. 그냥. irritation은 뭐야? 짜증이다. 오, 다 알고 있네요. irrigation은 뭐야? 관계. 오, 많이 아네요. 자, 관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뭐니? 논에 물대고 밭에 물대는 걸 irrigation이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앞에 문맥으로 보아 호수에 물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짜증나진 않지? 정답 뭐가 되는 거야? irrigation. 단어 외워라. 이건 그냥 혼동어휘. 닥치고 암기해야 되는 거. 됐어?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별표 3개짜리 문법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오늘 마지막 정리할 내용이네요. 거기 들어봐. 혹시 여기 suggest에 내가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 내가 might에 동그라미를 치면 하고 뭔가 문법이 떠오릅니까? 자,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거기 들어봐. 책이 없는 거 하고 있다? 책 열심히 보는 척 하지 마세요. 당위성의 should요.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건 우리말에도 있는 어법이니까. 여기 보고 동사들 가운데서 명령하다, 주장하다, 무언가를 제안하다, 요청, 요구하다 느낌의 동사들은 우리말에서도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느낌과 어울려요. 생각해봐. 제이슨은 명령했다. 공부한다고 명령해. 해야 한다고 명령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건 제안하건 요청하건 요구하건 기본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고 요청, 요구, 명령, 주장, 제안을 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성을 나타내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해야 됨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와 함께 많이 쓰인다고요. 이런 동사들이. 근데 하도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 말해도 알지? 찡긋? 그러면서 should를 뭐 해버리는 거야? 생략해버리고 우리 눈에는 덩그러니 뭐만 남는 거야? 동사 원형만 남는 문법까지가 기본 문법입니다. 근데 다시 거기 있는 책의 문장을 봐봐. 분명히 앞에 suggest가 나왔지. 근데 나오라는 should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있니? might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에 그나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라고. 그래서 반만 공부한 거야. 똑바로 알아야죠. 여기까지. 주의하실 건 고기 드시고요. 첫 번째 insist부터 가보자. 이 두 가지 조심해. 첫 번째 insist부터. insist 뜻이 뭐야? 주장한다. 주장하다인데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냥 뭘 주장할 수도 있어. 그렇죠.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지. 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주장하다의 경우에는. 또 suggest요. suggest가 제안하다밖에 없어? 무슨 뜻도 있니? 뭔가를. 그렇죠. 공부 열심히 했네요. 암시하다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다의 뜻이 있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무슨 성이 전혀 안 들어가? 당위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 should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동사 쓰면 되는 거야. 이걸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문으로 이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장은 둘 다 말이 돼요. 근데 서로 뜻이 다른 거지. insist니까 동사 원형 이러지 말라고요. 여기 고가 답이라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번역해봐. 학생들은 주장했다. 제이쌤이 살을 빼야 한다고. 무슨 성? 당위성. 선생님 살 좀 빼세요. 이렇게. 단추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안 터져요. 근데 이게 답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학생들은 주장했다. 제이쌤이 살을 뺐다고. 뭘 주장하는 거야? 사실을 주장하는 거지. 그럼 뭐가 맞는지는 앞뒤 문맥을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앞에 요구해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고가 되는 거지. 그런데 문맥을 하나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사실 그는 완전 개돼지였어. 전에는. 정말 뚱뚱했었어. 전에는. 그럼 학생들이 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겠니? 저게 뺀 거야 라고 주장했겠니? 뺀데 저래.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넘겨보자.
보기 들어봐. 밑에 있는 어법 문제예요. 이 문제가 선생님 조금 응용을 했는데 여기 B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갑자기 동사 원형 B라니 하고 눈 크게 뜨고 봤더니 체크 좀 해줘봐. 눈에 뭐가 보여? insist가 보여. 그럼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이 틀린다고요. 아, 주장하다니까. 아, 여기 B가 맞구나. 보이진 않지만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해석도 안 해버리고 넘어가면 망한다고요. 여기는 insist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뭘 주장할 수도 있다?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건 뭐 해봐야 알아? 해석을 해봐야 알아. 해석해보자. 보기 들어봐. 그가 확고히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 Returning the money, 돈을 돌려주는 것은, 생각해봐, 올바른 일이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니? 아니면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니? 그렇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을 거 아니야. 올바른 일이어야 합니다. 이상하잖아. 여기다 당위성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여기 문맥상은 뭐가 맞는 거야? 그냥 should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정답은요. 시제 맞춰서 뭐 is가 아니라 잘못됐네요. is가 아니라 is도 잘못됐습니다. 문맥상 과거니까 뭐로 바꿔야 돼? was로 바꿔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보기 들어봐.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보기 들어봐. 지금부터 너네가 이제 직접 빈칸을 채우는 거야. 좀 이따 쓰시고요. 정리한다. 동사가 어떤 느낌의 동사들일 때? 명령을 하거나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제안하고 요청, 요구하는 느낌의 동사일 때는 우리말에서도 그러하듯 뒤에 무슨 성이 주로 어울린다? 당위성, 뭐 해야 한다고 라는 말과 많이 어울린다. 그래서 조동사 should를 뒤에 끌어다 많이 쓰는데 하도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 should는 생략되고 뭐가 덩그러니 튀어나온다? 동사 원형이 튀어나온다. 주의하실 건 insist와 suggest의 경우입니다. insist가 뭘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실을 암시하다 보여주다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네 쓰고 싶은 동사 쓰면 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는 suggest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걸. 그럼 그런 느낌으로 그냥 조동사 뭘 쓴 거야? might를 쓴 거야. 그 책에서는. 위에 나왔던 예문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문법을 그냥 외워버리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다고. 알겠지? 되니? 그럼 필기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보기 들어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절반이 끝이 났어요. 절반이 끝이 났는데 단원은 한 단원이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한 단원은 이 글에 이 교재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1과부터 6과까지는 7과를 위해 존재했어요. 마지막 7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겠니? 마지막 7과 글의 전개 방식 단원인데 똑바로 문제 풀어가지고 오도록. 알겠지? 되니? 현장 강의 기준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필기 똑바로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인사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